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법무장관님. 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 같아요. 첫째는 우리 추미애식 검찰개혁, 이를테면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또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예고도 좀 패싱하고 축소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가 전행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네 번째는 아들인 문제. 크게 이 네 가지였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님들의 이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추 장관님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물론 이게 3개월 전에 조사이긴 한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하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43%, 못한다 38%, 추미애 장관 잘한다 40%, 못한다 45%.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입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장관께서 판정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송구하고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동의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넘어가 보죠. 한 달 전입니다. 9월 9일 날 RN서치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에 찬성한다 52%, 매우 찬성한다 40.9%, 반대한다 43.5%. 넘겨보세요. 다음에 9월 16일 날 같은 기간에 일주 후에 조사를 했어요. 사퇴를 찬성한다 55.7%, 올랐어요. 반대한다 38.4%, 낮아졌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에서 59.7% 사퇴해라. 30대 이 문재인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 30대인데 58.4% 자진 사퇴한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많은 부분은 장재현 의원님도 많이 또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가공이요? 네. 아, 이거는 RN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그대로 아니, 나온 뭐, 겁니다. 제 아들 로데이터 문제, 보여드릴게요. 네, 제 로데이터 아들 제가 문제, 제출하겠습니다. 군 입대를 했고, 또 군복무를 충실히 군복무 때문에 마친 그런 것 아들에 같다. 대해서도 네. 수많은 의혹, 무려 언론이 알겠습니다. 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31만 건 알겠습니다. 보도를 했어요. 알았어요. 뭐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도 장관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생각해요. 도대체 왜 추미애 장관의 업무 수행 만족도가 낮고 국민 50% 이상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추미애 장관식의 검찰개혁 문제 있다.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또 늘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게 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 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제 장재현 의원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자고요. 이게 8월 10일 날 NBS 그러니까 엠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추미애 장관 이 검찰개혁,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어떻게 생각하냐? 52%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검찰 길들이고 변절됐다. 32%가 당초 취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4개의 여론조사,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론조사기관, 4개 조사기관에 한 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정부 여당 검찰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공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추미애 많이 장관 도와주세요. 좀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추미애 장관 일반인 검찰개혁은 도건력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난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성범, 신봉수, 이근수, 김태현, 오종렬, 박찬호 쫙 좌천시켰습니다. 넘겨보세요. 조국 일가 사건 수사검사들 전부 보십시오. 강배신 씨 같은 경우 통영에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10시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 정기 인사 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바로 인사 조치하고 난 다음에 8월 12일 날 쿠키뉴스 데이터 리서치에서 인사 직후에 추미애 표 검찰 인사 잘했느냐? 매우 잘못하다 44.7%, 잘못했다 8.8%, 잘못했다가 53.5%예요. 잘했다가 40.3%입니다. 민주시민 53%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하시기에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관님은 잘하고 있다, 내가 정기 인사했다, 공정한 인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장관의 인식이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수사권 남용 문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한번 우리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사퇴한 이 사퇴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로비 사건 그 과정의 일본이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요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남부지검장이 읽으면 되죠. 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 잘못 발동하고 있다.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잘못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의혹. 들어보십시오. 사기꾼 김봉현의 말보다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남부지검장의 말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 아, 말도 넘겨보세요. 나서겠습니까?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다 마지막에 아들 문제 넘겨보세요. 자, 아들 문제. 장관님은 특혜가 없다. 언론 보도가 31만 건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언론 보도가 31만 자, 건이 있었습니다. 자. 네.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나 시간 없습니다. 본인은 특혜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KBS와 K스탯 리서치에서 군 복무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1%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고위공직자고 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법무장관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장관님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저 특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 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다 추미애 장관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도 좀 단속자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뭐 답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 짧게 해주십시오. 검찰 개혁과 또 인사 문제, 또 수사지휘권 문제, 제 아들 문제 이렇게 거론을 하시면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아들 문제는 무려 31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포탈만 검색하면 그런데요. 양대 포탈을 다 검색하면 한 60만 건 정도 이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의혹 제기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압수수색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혐의가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수사지휘권도 역시 수사지휘권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여론조사에서도 수사지휘권은 바람직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개혁 또한 국회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한다면 아마 여론조사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추 장관이 먼저 국감장에 나왔고 다음에 윤 총장 그리고 어제 추 장관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것이고 이상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이상한 고위공직자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아무쪽 허공이나 보고 자기 얘기만 짓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같습니다. 첫째, 이상한 나라의 풍경은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의 직설적인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윤 총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똑같은 국감장에서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했습니다. 총장은 장관에게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했고, 그러자 장관은 총장에게 나는 당신의 보스가 맞소 하고 정면으로 치받은 것이지요.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은 불난 호떡집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일단 부하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네, 사뭇 시비조로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죠. 추 장관은 생경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선을 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것은 자기는 위아래도 없다. 지위를 따르지 않겠다. 결국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위를 받아도 부하가 아니라는 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치졸한 말장난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쪽에 반응이 나왔는데, 그러나 정작 많은 법조인들은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검찰청 법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 명을 거역했다느니 말 안 듣는 총장이라느니 하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본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출을 정치인이 지휘하는 셈이다.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사람입니다. 윤석열은 부하가 아니라고 하고 추미애는 자기가 상급자라고 하니 임명장을 준 대통령이 누가 맞는지 밝혀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도 대통령도 꿀먹은 곰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기관인가 준사법기관인가 이런 논쟁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법조인이나 법학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부하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다. 자, 그러자 추 장관이 이건 역시 정면으로 치받았습니다. 어제 추 장관은 그분 대통령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이다. 절대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도 누구 말이 80%쯤 맞고 누구 말이 20%쯤 맞고 이렇게 타협선을 정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또 분명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소임을 다하라는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긴 문 대통령의 평소 어법으로 보건대 물러나라는 것인지 자리를 지키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말이 전달됐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소임을 다하세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윤 총장은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그 뜻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 수석 혹은 민주당 고위 당직자 혹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암시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그 적절한 메신저를 비선이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적절한 메신저와 비선, 이 둘은 어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적법한 느낌을 주고 다른 하나는 음험한 불법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게다가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성품을 거론해버렸습니다. 내가 그분의 성품을 아는데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화법과 말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엄마가 이 말썽부릴 소지가 있는 아이를 어릴 때 쓰는 말입니다. 나는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다만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를 꼬드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인 것입니다. 추 장관은 사실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 성품을 아는데 그럴 뿐이 아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윤 총장에게 소임 다하라는 메시지가 가긴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시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일인 것 같다. 국감 끝나고 나서도 비슷한 얘기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감히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다짐받듯 못을 박아둔 것이나 같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리는 것은 역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 때문입니다. 총장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고 장관은 대통령의 성품까지 거론하며 쐐기를 박듯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정작 문 대통령은 꿀먹은 곰처럼 조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황희정승처럼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게 우리 윤 총장 이러면서 임명장을 주었고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수사하라 이렇게 말했고 소임을 다하라 라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이미지를 한껏 드러내놓고 뒤로는 윤 총장을 포위 공격하고 인사학살을 하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수족을 잘라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 모든 일의 뒤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 이중성은 유체이탈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무 달라 두려움마저 드는 문 대통령의 겉과 속. 윤 총장은 자신의 수사 지휘권을 추 장관이 박탈한 것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했고 그러자 추 장관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대들려면 사퇴한 다음에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우선 이 총장이 장관의 부당함에 저항할 때 꼭 사퇴를 한 뒤에 하는 것인지 이런 인식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을 내려놓지 않고 직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장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추 장관이 혹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법률에 의해 2년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임기를 마친 총장은 8명, 도중에 물러난 총장은 최동욱, 김수남 2명입니다. 그런데 둘은 모두 자진 사퇴였습니다. 강제로 물러나게 하려면 1. 보직 해임 혹은 2. 검사직 박탈, 3. 국회 탄핵, 이 같은 전례가 없었던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직 해임은 자칫 행정소송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KBS 사장에게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장이 파렴치한 비위 사실을 저질렀을 때 하는 검사직 박탈과 탄핵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은